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수요일이죠?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어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좀 달아올랐던 것 같아요. 그쵸? 비트코인이 68K 거의 70K까지 돌파를 하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조 4,600억 달러까지 찍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파이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는 현재 2분기의 중반부 시점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비트코인은 한 차례 쉬면서 그 알트코인의 사이클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상승 촉매제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전의 마무리 가능성 또한 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역시나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주면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슬슬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한번 또 불어닥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공유드려 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언급이 되면서 합법적인 부패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지 우리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구나를 이 행사 한 번에 모금된 돈만으로도 알 수가 있더라. 바이든의 선거 캠프가 단일 행사로서 352억 정도가 모금됐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683억이 모금이 되면서 역대 최대의 돈잔치, 돈선거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올해 11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선거에 3개월 전서부터 한 8월 정도 선부터 그 서머 랠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슬슬 자금이 더욱더 뿌려지면서 어쩌면 연준의 이 금리 인하 시점까지 한번 맞물리면서 큰 슈퍼사이클의 준비를 보여주는 그런 랠리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달드려 보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에 조금 더 친화적인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 뿌려지고 있네요. 바이든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유권자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조금 더 옹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론 형성이 조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블랙록 관계자가 폭로했었던 그 영상을 봤을 때 미국의 정치인들, 그 대통령 또한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선거에 당선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서 글로벌 사회를 드라이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주면서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올까라고 물어보는 이런 기사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1개월 기점으로 봤을 때 이 S&P 500 지수를 보니까 고개를 조금 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커플링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번 달려준다면 암호화폐 시장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같이 타고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커플링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달궈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골드만삭스 출신의 새 CEO를 영입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 GBTC의 수수료 인하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그레이스케일이든 골드만삭스든 모두 그들의 손아귀 안에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럽 연합을 필두로 만들어진 이 블록체인 협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들, 컨센시스라든지 엑센추어, JP모건, 서클 역시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IBM이라거나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오픈소스 운영체제 솔루션이 그 하이퍼레저 재단 역시 그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또한 하이퍼레저 재단과 컨소시엄에 함께 합류했던 이력이 있고요. 이더리움
기업 연합 역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에 우리는 그 메이저 코인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기관이 이미 선점한 코인들에 대해서 단일적으로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는 모든 자금줄이 연결되면서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를 함께 구현하며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센티멘트의 자료를 통해 나온 것이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최근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새우들은 보유량이 축소되고 있다. 우리가 세력들을 고래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1개 미만 0.1개, 0.5개 단위로 가지고 있는 지갑들을 새우 단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이 보유량이 축소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그들은 반감기가 지나고 암호화폐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다 보니까 시장을 떠나간 지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센티멘트의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강세 신호를 시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장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나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지갑 생성수가 2018년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어. 왜 그러냐고요? 개미들이 확신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현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고금리 시대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투자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갑에 대한 생성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이 역시도 세력들의 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반증해주는 지표가 바로 이것이겠죠. 이 SOPR 지수를 봤을 때 이를 기준으로 이 위에 산봉우리가 올라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익절하고 떠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SOPR 지수가 높은 긍정적 수준으로 급등했다라는 것, 이는 투자자들이 이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떠났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세력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완료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떨어져 나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알트코인을 필두로 한 그 포모의 시기를 만드는 기간 반드시 기다리면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보세요. 개미들은, 지금 이 새우들은 다 보유량 축소하면서 떠나가는 반면에 벤처 투자자, 그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대폭 투자를 늘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에 절대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그들이 M2 통화량 공급을 늘리고 미 국채를 20년 만에 바이백 하는지 병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쫄 때가 아니라 계속 확신을 길러가면서 멘탈 투자, 가치 투자를 할 때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어제 그래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쵸? 거의 20% 가깝게 한 번에 500만원 찍는 거 보셨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25%에서 75%까지 상향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왜 그랬죠? 그 SEC가 자산 운용사들에게 19B-4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승인될 수 있는 그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간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무조건 승인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 이더리움의 ETF 승인 기대감에 20% 정도 급등한 것은 맞지만 정말 그 SEC가 한 번에 승인할지 아니면 한 번 정도의 연기를 시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미디어 언론에서는 이더리움 ETF 승인 시한이 임박했지만 거부될 확률도 충분히 있어라고 이렇게 대중들을 흔들어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사만 보고 SEC가 이번에 승인하려나? 거부하려나? 어떻게 될라나? 이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이더리움에 병렬적으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더리움 또한 우리가 리플 XRP 공부하는 것처럼 왜 이더리움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잠깐 좀 잡아드릴까요? 한 인물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조셉 루빈이라는 기업가거든요. 이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예요. 비탈릭 부텔린과 같이 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나와서 컨센시스라는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나옵니다. 이 조셉 루빈이라는 기업가는요, 캐나다계 미국인 사업가로서 그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ETF
ETH 스위스를 포함하여 여러 회사를 성립하고 창립하면서 이 분산형 암호화폐 플랫폼인 이더리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었고, 그 조셉 루비는 미국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죠. 이 컨센시스의 창립자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더리움과 컨센시스가 뭔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인물로서 유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를 일단 알겠죠. 하지만 이 컨센시스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 웹 3.0 회사이자 2020년 때부터 이 JP모건 체이스와 함께 투자를 굉장히 많이 유치받아서 쿼럼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2021년 11월에는 애니모카 브랜즈, 코인베이스, 영국의 최대은행 HSBC로부터 굉장히 큰 돈을 모금받았고요. 2023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손정희를 뒷배로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블랙록의 최대 주주이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라고 잘 알려진 이 테마스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다? 이미 이 컨센시스는 이더리움과 함께 게임이 끝난 회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 마스터카드에서 리플과 독일의 기색 앤 데브리온과 컨센시스가 손을 잡으면서 CBDC 파트너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는지, 모든 디지털 생태계 이더리움과 XRP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유틸리티를 갖고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부분에 리플과 이더리움은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토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로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ETF가 언제 승인될까, 소송이 언제 끝날까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들의 자금이 이미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주요 7개국이죠. 선진국 G7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국가들이 6월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네요. 그들끼리 핸들링이 가능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많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불편하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겁을 주고 있죠. 역시나 이 기사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의 동결 방향이 조금 더 시간 끌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6월 12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5.5%의 금리 동결 스탠스, 99.2%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6월달 지나서 7월달까지는 좀 금리가 동결되는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중들은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연출시켜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이 머지 않았네요. 이제 주가에 $1,000를 앞두고 있죠. 다시 한번 2021년도에 엔비디아의 주식이 4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1,000를 앞둔 이 시점에 한 번 더 주식을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올해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주식이 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AI 반도체의 수요와도 맞물리면서 이는 블록체인의 사이클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플러스 알파로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추진한다. 이는 파일 코인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라이트코인 또한 고래의 축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괜히 고래들이 축적하는 게 아니겠죠? LTC뿐만 아니라 리플 XRP도 고래가 계속적으로 축적을 급증하고 있다.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항상 EDX 마켓, 1252, 매트릭스 포트, 나스닥, 그리고 벡트까지 봤을 때 라이트코인이 항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지금 이 라이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누가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찰리 리라는 사람,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에서 만든 디지털 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모았던 사람들이 그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과 SEC 정말 속 타서 죽겠죠, 그쵸? 구제 단계 최종일 도래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송에 대한 완결성, 판사의 벌금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대형 거래는 3억 개가 넘는 XRP를 축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기의 저울질을 하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역시나 5천만 개 XRP를 또 한 번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하면서 그들끼리의 매집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지갑으로 5천만 개의 XRP를 어디론가 옮기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소송 또한 굉장히 피를 말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어제 이더리움 한 번에 오른 거 보셨죠? 그것보다 더 크게 XRP는 폭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란 우리 빅보이는 리플 대 SEC의 합의에 대해 암시를 하면서 XRP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 XRP 옹호 변호사는 이르면 올해 7월 정도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영상마다 언급을 드립니다. 이렇게 날짜에 집중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어쩌면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이 XRP에서는 폭발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해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끝날 수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내년까지도 리플 대 SEC의 소송이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친구 하나만 투자하게 된다면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옵션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이 점 참고하시면서 가치 투자 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한 이 경제학자가 이 XRP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한번 샤라웃하고 있는지, 이 경제학자 칼리오가 왜 리플이 트레드파이와 디파이를 연결하는 이중 자산 접근 방식에서 이 XRP 레저에 대한 리플에 대한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이제 슬슬 리플의 XRP 레저상에서 달러와 1대1로 고정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6월달에 있는 그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XRP 레저의 에이펙 이벤트에서 그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하고 앞으로의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XRP 레저 에이펙에는 한국의 카탈라이즈 리서치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사로 참여를 하죠. 6월 22일에 있는 타임 레버리지 컨퍼런스에도 카탈라이즈 리서치 대표가 직접 와서 이 에이펙에서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리플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 오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사이트 또한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